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의 발목이 잡혀선 안 되며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내버려 둘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일 협력이 가져올 효과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협력은 여전히 기대일 뿐입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의 보도를 보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을 결단한 배경부터 밝혔습니다. 방점은 과거가 아닌 미래였습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단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제로섬이 아닌 윈윈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개선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일본 정부의 호응도 뒤따를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사과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구체적인 표현들을 애써 피해온 일본의 태도는 간과됐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수십 번 사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일본 정부는 50여 차례 사과를 했고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역시 비슷한 취지로 말한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이 일본의 추가적인 사과 조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면서도 진전된 사과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중국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쟁에 대한 배상 요구를 포기했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 3억 달러를 받았고 이후에도 정부 재정으로 추가 보상을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천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이 역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 조치는 할 수 없다는 일본 측 입장을 뒷받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이례적으로 길었습니다.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먼저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을 좀 짚어볼까요? 네, 대통령이 직접 설득전에 나서야 할 만큼 여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를 좀 보시면요.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탔고요. 부정평가는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상하면서도 이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몇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편한 길을 선택해서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책무를 져버릴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여론조사에 보면은 부정평가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결국 중도층의 민심이 부정으로 돌아섰다. 이런 메시지가 좀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의 이유를 좀 살펴보면 외교 문제라든가 일본 문제에서 부정평가가 상당히 올랐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의 민심이 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가져올 구체적인 효과들,
뭐 이런 것들을 물론 아직은 예상이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이 LNG 분야에서 협력을 할 경우에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데 여기에 일본의 업체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협력의 효과들을 이렇게 짚었던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뭐 이른바 부품업체들이 들어온다. 확정된 건 아니고 관계가 좋아지면 올 수 있다. 이런 맥락인 거죠? 네,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그런 기대 효과들입니다. 예. 네, 또 화이트리스트 문제도 짚었는데요. 이 경우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설 것이고 일본도 호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한 우리 정부가 현재 기대하고 있는 대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설득에 나섰다. 대통령 본인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데 일부 발언들은 국민 정서와 좀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여 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 감정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면요. 강제동원 해법안 이후에 나왔던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서 이 해법안에 반대한다라는 게 59%이고요. 또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느냐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8%뿐이었습니다. 예. 네, 이만큼 국민의 대다수는 사과가 불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사과를 했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국민들 중에서도요, 이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이런 의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들 중에서도 일본에 보다 더 호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 진전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의 시각도 적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대통령 메시지가 이런 국민의 감정을 다 보듬기에는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아베 정권 이후에 약간 극우적으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설득해서 끌어오는 게 또 외교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남은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부가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들고 온 대법원 결정은 전범기업의 배상을 요구한 15명의 피해자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최소 수십만, 최대 수백만에도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방법의 배상이 가능할지 신진 기자입니다. 강당에 앉은 50여 명의 백발 노인들. 일제에 강제동원돼 싸우거나 일하다 숨진 피해자들의 가족들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견을 듣겠다고 이들을 모은 겁니다. 보상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내 기업으로부터 돈을 거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대신 보상금을 주게 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재단이 15명 말고도 나머지 피해자와 유족들 모두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피해자로 인정할 건지 또 이들에게 줄 보상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이게 모호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는 21만 명. 당장 이들에게만 대법원 판결 피해자들과 같이 1억 원씩만 지급하려고 해도 21조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살아와 계시는 현재 할머니들한테 1억을 이미 발표하신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살아서 돌아오신 91만 명 1억씩 주세요.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나빠진 여론을 무마하려고 현실성 없는 달래기 방안을 내놓아 본 게 아닌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ETBC 신진입니다.